네, 7월 3일 월요일 지금은 족바가 시대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자 우리 족바가 네.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달입니다. 그래요. 벌써 1년 됐네요. 진짜 벌써 1년이다. 네. 뭐 이거 영혼이 빠져나가 있어요? 영혼 담아서 얘기해 주세요. 예. 그래요. 음. 1년 전에 저희가 방송했고 그때 첫 게스트가 누구였더라? 김두일 형이었지? 아, 김두일 형. 예. 그러다가 이제 최욱도 나오고 뭐 네. 최강욱도 나오고 네. 그랬던 기억도 나고. 네. 아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네. 1년 동안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하여튼 앞으로도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방송이 되도록 네. 애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가 뭔지 아세요? 애? 애 많이 쓰. 애 많이 쓴다. 힘? 어. 힘? 노력? 애가 뭐 뜻이 있을 거 아니야. 애가 그 출산하는 만큼 힘을 써달라는 얘기인가? 아기 할 때 아닙니다. 애가 네. 그 생성들도 보면 네. 그 뭐냐 애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 그 애가 뭐야? 그 애가 저거 쓸개 아니에요? 정답이었습니다. 애간장의 애구나. 그렇지, 맞습니다. 음. 쓸개와 간장, 애간장. 네. 아. 애 쓰겠다. 네. 애를 쓰겠다. 여러분들께 네. 애쓰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게 노력하고 신체의 일부분을 여러분들께 희사하겠다. 그 정신으로 하겠다. 알겠습니다. 쓸개가 썩어 빠질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게 쓸개가 담당하는 게 아마 간이 해독이고 네. 쓸개에서 쓸개즙이 나오잖아요. 그죠? 뭔가 안 좋은 걸 이렇게 희석하는 장치인가? 뭐 그래서 아마 그 고통스럽고 힘들면 거기 아마 일을 많이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열심히 일하도록 애쓰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 많이 해주시고 어젠 또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몰랐지? 어젠 일요일이었으니까 어. 다행히 예. 지나간 줄도 몰랐네요. 아이고 어떡하나 지나가면은 집에 애가 탈 뻔했어. 지나갔는데 뭐 어쩌겠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죠. 지나갔는데. 7월 2일 내년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어떡하다 눈 깜빡한 사이에 지나가 버렸네. 네. 또 다행히 지나가면 이게 또 챙겨주기가 애매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출연료 5만 원씩 하겠습니다. 알아서 각출한 미리 선제하고 주시는 거예요? 생일 선물을 좋은 방법이네. 나도 내 생일달에 애들 출연료 미리 공지하고 줘야겠다. 5만 원씩. 우리 꽤 되겠는데? 내 생일 기념. 네, 그래요. 자, 지난 주말에 주말이 아니죠, 목요일에 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발언 때문에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네. 저희가 금요일이 방송이 없다 보니까 오늘에서야 이제 이 이슈를 다루게 됐는데요. 일단 그 추미애 장관의 그 발언을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예. 장관을 임명하는 것도 대통령이시고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도 대통령이시고 네. 장관을 해임하는 것도 대통령이시고 네.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것도 네. 대통령이세요. 네. 저는 그 자리에서 거의 얼마나 마음이 먹먹하고 힘들었느냐 하면 네. 이 엄청난 비위를 네. 가지고 제가 밤을 꼬박 샜어요. 네. 그 징계위원회가 무사히 끝날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네. 그러니까 잠 한숨 못 자고 그냥 이걸 대통령님께 드리면서 네.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집행되는 거니까 그 순간까지 네.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몇 달을 버텨왔는데 네. 그 결론이 네. 제가 물러나는 거라고 하니까 네. 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구나. 아. 밖에 나가는 시그널이 뭐겠어요? 검찰총장은 이제 나를 내 가는 길에 쾌도 남마처럼 달리는 것만 남아있지 네. 어떤 장애물도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검찰 국가의 탄생을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러면 거의 촛불 국민에 대한 역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장관 자리에 뭐 연연해하고 그거 천년만년 할 것도 아니고 네. 한데 네. 어차피 하루 더 해도 고생이고요. 네. 엄청 힘들어요. 온 가족이 고생이고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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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적 저 아들 당한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네. 저도 그
좀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것이 좀 답답했어요. 그 네. 전에는. 네. 그래서 이제 여쭈어 주시니까 네. 네.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께서 물러나 달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저를 먼저 물러나게 하면은 네. 시그널이 뭐예요? 검찰총장이 네. 잘못한 게 없는데 장관이 무리수를 뒀다 이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거듭 당부드리지만 이제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이를 통해 검찰은 정의와 공정의 파수꾼이자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던 과거에서 내려와 국민의 옆에서 든든한 친구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저 네. 발언이. 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본인 입으로 문재인 대통령 요구로 장관직을 네. 사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추미애 전 장관이 사표를 낸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문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했어요. 예. 아니 근데 그때가 어떤 시점입니까? 아까 추 장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타이밍은 윤석열하고 추미애하고 아주 정말 갈등하던 시기. 백척 간두에 서서 정말 어마어마한 혈투를 벌이던 그런 네. 네. 상황이었고요. 사실상 윤석열이는 안 자르고 추 장관 보고 나가라고 했으니 문 대통령이 윤의 손을 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그 정도가 아니죠? 윤은 이후로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겠는가 하면서 정말 쾌도난마식으로 질주를 했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네.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름 그 상황을 면밀히 취재한 기자로부터 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뭐 제가 누차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 평산 책방을 열어가지고 뭐 하여튼 퇴임 이후에 공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비판적이긴 한데 냉철하게 한번 당시에 그 팩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임명될 즈음이었습니다. 네. 2019년 8월이었습니다. 네. 윤석열이가 이제 검찰총장이 되고 임명장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윤석열이가 칼을 빼들고 조국을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처음엔 뭐 사모펀드로 시작했다가 이제 조국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건까지 이제 털기 시작했는데 네. 이거 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도전, 항명 네. 이런 걸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하고 있는 네. 조국 전 장관을 이제 내정했는데 그 장관을 바로 하급자인 검찰총장이 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날려야지. 네. 이런 걸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거 대놓고 대통령한테 적대하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자, 근데 말이죠. 당시에 그냥 두고만 봤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한 2달 뒤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임명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사표를 던집니다. 네. 네. 이게 그냥 뭐 자기가 아예 그만둬야지 하고 사표 냈겠어요? 다 조율이 된 겁니다. 조국 너 나가줘야겠다. 이런 뭐 직접적인 뭐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은 네. 적어도 청와대 기류는 에이 좀 나가주시지 좀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신한테 발목 잡혀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갈 길을 못 가면 되겠는가? 이 유무형의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결국 물러나게 됐죠. 자, 이런 개망난이 윤석열이를 도대체 누가 검찰총장을 시켰을까?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노영민, 양정철 이 사람들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그럼 어떤 뜻이 있느냐? 대통령이 임명해 하면 임명하는 거죠. 아무리 네. 노영민이하고 양정철이가 뭐 네. 때를 쓴다 하더라도 대통령 결정이 있어야 이게 임명이 되는 겁니다. 네. 참고로 그때 조국 민정수석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네. 반대했어요. 이분들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키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꼬라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대통령께 보고를 했는데 결국 임명했어요. 문 대통령께서. 자, 결국 조국이 이제 그만뒀단 말이에요. 네. 법무부 장관을 그만뒀단 말이야. 그 무렵에 노영민한테 뭐 이런저런 또 보고나 네. 여러 가지 또 민원이 들어갔겠지. 아니, 조국을 저렇게 치고 들어왔는데 가만 둘 일이냐? 윤석열이 가만 둬서는 안 된다. 혼내줘야 된다. 잘라야 한다. 이런 목소리 올라왔죠. 그랬더니 에이, 별일 없을 거야. 별일 없을 거야. 그리고 나하고 지금 윤석열하고 소통이 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다 통제가 돼. 이랬던 사람이 노영민이야. 요 얘기는 고일석 기자라고 네. 조국 백서 이 저자 공동 저자입니다. 중앙일보 기자도 하셨고 네. 고일석 기자가 말씀하신 내용이었어요. 당시 취재하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내보냈습니다. 조국을.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그 생각은 어떠했는지 네. 기자가 취재를 해봤더니 아마도 윤석열이가 조국 날리는 거 보고 이제는 좀 덜 까불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윤석열까지 불이익을 주면 윤석열이를 더 키워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윤석열이는 그대로 있고 조국은 날아갔습니다. 회복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렸죠. 윤석열이는 조국에 대해서 그 부인에 대해서 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막 쑤셔댔고 그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조국하고 조국 부인을 기소를 했고 조국 부인은 특히 구속시켰습니다. 네, 그 상황이었어요. 네. 자, 이게 바로 2019년 연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리고 2020년 7월 이후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들어섰을 때였는데 그 검언 유착 사건, 고발 사주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인지하게 됐단 말이죠. 네. 이게 다 윤석열이의 농간으로 보였습니다. 그 밑에 한동훈이 또 네. 실질적으로 그 사건의 핵심이었고 안 되겠다 싶어서 또 그 사건을 어떻게든 무마하려는 윤석열의 그 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윤석열이를 날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자, 추 장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윤석열을 컨트롤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자신했다고 합니다. 조국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어서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가 이렇게 나섰겠다. 윤석열에게도 나름대로 순정이란 게 있고 진심이란 게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이거 봤더니 근데 이게 완전 깡패 양아치였던 거야. 그리고 이런저런 또 지시를 내렸는데 인사권을 행사했는데 이 반발하고 있고 안 되겠다. 얘는 정리를 해야겠다. 우리가 정권을 그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았잖아. 네. 그런데 우리 이 선택받은 정권에 대해서 공직자가 이 행정부 외청의 공직자가 들이받고 있다. 저항한다. 잘라야지. 자르는 게 상식이에요. 네. 선을 넘어버렸는데 잘라야죠. 정리해야죠. 그래서 깔끔하게 도려내기로 했습니다. 네.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청와대와 조율되진 않았어. 추장- 대통령의 동의까지 얻고 네. 제가 대통령님 손에 칼을 묻히겠습니다. 해서 손에 피를 묻히겠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손에 칼을 묻히겠다고. 아, 손에 칼을 들고 피를 묻히겠다. 예, 죄송합니다. 예. 칼을 묻히는 건 안 되죠. 예. 죄송합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섰는데, 근데 사실은 청와대에서 이걸 받을 리가 없다라고 아마 판단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이. 왜 받을 그래서 리가 아예 없다고 생각했지? 조율을 안 했다. 윤석열이가 무서우니까. 대통령도 윤석열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지침을 내려가지고 저 새끼 아주 싸가지가 없는 새끼예요. 날리세요.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걸 알아서 할 거 아니야 장관이. 근데 게다가 근데 또 그런 캐릭터는 아니긴 하네요. 예. 청와대에서는 추미애만큼 정치한 사람도 없었어요. 추미애만큼 정치한 사람도 없었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상황은 내가 총대를 매야겠다. 그 총대를 메고 내 전생을 걸고 싸워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징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오랏 징계위원장 세웠더니 요게 또 저기 농간을 피웠다. 네. 그러더니 2개월 정직. 음. 물론 검찰총장식이나 돼가지고 2개월 정직을 당했다는 것, 징계를 당했다는 것은 정말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네. 아니 깡패 양아치가 뭐 그런 걸 두려워하나? 어쨌든 그렇게 2개월 정직을 내렸고 대통령께 이제 보고하러 갔어요. 이만저만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징계를 하게 됐다. 사인해달라. 결국 사인은 해줬어. 그런데 문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그만하라고, 그만두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기자의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의 사표를 받은 것은 당신이 청와대 스태프들 말을 안 듣고 오히려 일을 키웠다라는 문책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문책의 메시지. 그런데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니죠. 그렇게 물러터지니까 윤한테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라고 항변을 했던 거예요. 여튼 이렇게 해서 정권은 윤석열한테 넘어갔습니다. 네. 우리는 이 일들을 아프지만은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정부는 절차와 원칙을 굉장히 중시했는데 윤석열이 보세요. 절차 원칙 그런 게 어디 있어? 상식과 뭐 논리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지 권력 그냥 취득하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아무나 찌르고 쑤시고 그런 놈 아닙니까? 네. 이런 놈 앞에서 무슨 원리 원칙을 따지고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이야기가 그때 나왔었죠. 아니 YS가 저기 하나회 네. 군부 척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퇴근 시간 이후에 인사를 발표해 그날 밤에 상을 다 치워 책상 치워 그 의자 치워 다음 날 갔더니 사무실이 없어. 그렇게 해서 하룻밤 만에 그냥 하나회를 척결을 했어요. 근데 이 저 민주정부 보세요. 뭐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공청회를 열어. 맞아요. 너무 절차가 그렇지. 많아요. 패를 다 까.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줘. 그리고 아무개를 임명하고 아무개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뭐 검찰과 또 편먹는 언론들이 자초되죠. 뒷조사하고 그래서 약점 잡아가지고 흔들고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게 저지를 하지. 추진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지죠. 자, 그렇다면은 추미애 장관의 방식은 과연 옳았는가? 이걸 놓고는 또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방법이 꼭 옳았냐? 뭐 그랬을 경우 윤석열이가 진압이 됐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추미애로서는 이렇게 대놓고 덤비는 놈을 상대로 해가지고 문민 권력이 통제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추미애의 행동에 과도한 게 없어요. 저렇게 대놓고 지금 청와대를 향해서 압수수색하고 아무나 저 구속시키고 그러고 있는 판인데. 네. 아니 혹자들은 추미애 장관이 리액션을 해줬기 때문에 윤석열이 큰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게 아주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뭐 거기까지는 제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런 거죠. 추미애 장관은 본인이 훨씬 상급자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도 훨씬 더 지근거리에서 스킨십할 수 있으니까 네. 본인에게 좀 더 큰 권력이 있잖아요. 솔직히 국민들이 대통령의 권력을 줬고 그 대통령의 뜻을 따를 수 있으니까 본인이. 그래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당연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정리가 초반에 안 되니까 마찰음이 생기면서 윤석열이 그걸로 좀 큰 측면이 있지만 처음부터 의도는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중에 가서 본인이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겠지.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면서부터 발생한 불행이다. 그 수습을 했다면은 조국 전 장관 날릴 때 같이 날렸어야 했어요. 네. 그래야죠. 그래서 그게 맞죠, 사실. 둘 다 분란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네. 좀 양비론적으로 뭐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조국 날리면서 윤석열도 날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 윤석열만 탄압했다라는 그 프레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냥 조국한테만 책임 묻고 넘어갔지. 왜냐? 윤석열이 무서우니까. 그래도 대통령인데 검찰총장이 그렇게 무서웠을까요? 이 기자가 했던 말이 또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한 속내는 청와대와 추미애 장관을 경쟁 붙여서, 그러니까 청와대 자기 비서진과 추미애 장관을 경쟁 붙여서 성과 내는 쪽에 손을 들어주려 했다.
그러니까 그 청와대 비서진이 이긴 거지. 네. 예, 그 놈들이 도대체 민주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청와대 비서진은 그 노영민, 양정철님. 그 양정철은 아니지. 네. 뭐 그때도- 노영민이지 노영민. 그치. 그래서 노영민은 나중에 그 윤석열이를 두고 정치 안 할 거다. 계속 이 방송 저 방송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었지. 그러나- 윤석열은 정치 안 할 것이다. 근데 정치를 했고 네. 결국 대통령이 됐고 이런 무능하기 짝이 없는 인간, 그 대통령 잘못 모신 거 아니야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그런 인간이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에 충북 도지사 나갔잖아. 떨어졌지만 그때 내걸었던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노영민은 땡땡이다, 유능이다. 유능. 예. 근데 만약에 그때 노영민 씨가 윤석열을 이렇게 좀 도와줬다면 지금 뭔가 한 자리 하거나 뭐 이런 식의 결과가 있어야 지금 되는 수사 거 안 아니에요? 받고 있잖아. 수사 받고 있나? 뭐 받아도 뭐 받았다는 소식도 없고. 그렇게 뭐 전 정권에 향해서 전방위적으로 공격이 강해졌는데 노영민을 향해서는 별로 큰 공격이 살아남았구나. 없어요. 노영민 탈면 좀 있을 텐데 뭐 네. 실제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건수는 많을 텐데 뭐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양정철이도 밖에서 얼마나 열심히 또 윤석열을 밀었습니까? 양정철이 수사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양정철 수사하면은 꽤나 상징적일 텐데. 전 양정철 이름은 김용민 TV에서밖에 못 듣는 것 같아요. 거의. 예, 알아두세요. 알아두셔도 나쁠 건 없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었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아프게 복귀해야 할 이유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국민이 맡긴 권력 아닙니까? 그런데 양아치가 저항한다고 거기에 눈치 보고 결국에는 정권 초에 지나치게 높은 지지율, 이미지 관리 여기에 천착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되치기를 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거 굉장히 불편하게 들으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프게 복귀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재명 대통령이 됐어요. 검찰은 그대로야. 검찰이 계속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부 인사들을 털고 네. 압력을 압수수색하고 가하며.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럼 어떡할 거예요? 저기 다음에 민주정부 들어서면요 YS가 하나회 척결하듯이 이 검찰 내의 정치 검사들을 숙정하지 않으면은 또 당합니다. 네. 또 당할 거예요. 윤석열이가 어떻게 하겠어? 자기 퇴임한 이후에 안전을 도모하지 않겠어? 그러려면 철저하게 검찰을 자기 친정, 자기 애완견으로 만들려고 할 텐데 그 검찰 개혁 안 하면 정말 집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아프게라도 복귀를 해야 되고 맹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제가 이런 얘기를 네. 한 것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 지금 기존의 정치 검찰들을 빼내고 그 대신에 세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아유 어디서 정치 돼요? 검사들 족도 아니에요. 몇 명 없어. 몇 명 없어. 그럼 윤석열 라인만 걔들 다 쳐내면 자르고 새로 그 검사 임용하면 돼요. 네. 이거 우리나라 검사들이 다 쓰레기는 아닐 거 아니야. 그 윤석열 똘마니들이 뭐 100명은 안 될 거예요. 이놈들 싹 다 정리를 하면은 됩니다. 예. 그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안 해서 그렇지 어려운 일 아니야. 윤석열이 봐봐. 지멋대로 하잖아. 이 나라가 지멋대로 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옳다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았다면은 그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썼다가 이 꼴 됐어. 예.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광고 가시죠? 네. 네, 첫 번째 광고는 이번에는요 우리가 글래무어 선크림 매번 만나봤었는데 네. 글래무어 아이크림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아이크림. 합니다. 아이가 바르는 크림입니까? 눈 아이에 바르는 그래요? 아이크림입니다. 그럼 우리 다크서클이 가끔씩 끼시는 우리 네. 가끔씩 아니라 늘 달고 있죠. 네, 달고 있어요. 저걸로 한번 발라보시면 오, 좋을 그래요. 것 같아요. 네. 자, 이 뒤에 보시면 또 설명도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이 연꽃 관련 추출물이 이미 해외 유명 논문에서 피부 보습 효과에 노화 방지, 항산화 활성 효과, 멜라닌 생성 억제 등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았는데요. 이 아이크림이 글래무어 RS3 액티브 아이크림, 피부결도 가꿔주고요. 눈가 주름을 좀 완화해서 피부 본연의 건강한 피부로 바꿔주는 이중 기능성 아이크림입니다. 기능성, 피부
피부 자극, 수분감, 발림성, 안전성, 뭐 천연 성분으로 피부의 근본을 다스리는 제품입니다. 자, 중국에서 1200만 년 전에 연꽃씨가 발화된 기록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한국에서도 발견된 연꽃씨가 700만 년 만에 발화된 아, 기록이 이렇게 있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도로 그 생명력이 엄청나다고 해요. 세상에나. 이거 맞아요? 아 지금 두 분이 각각 아이크림을 바르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너무 네.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어. 자, 김용민 PD님은 아이크림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 접했을 때 저렇게 바르는 그래요. 거고요. 선크림 바르듯이 발랐지. 네, 이제 예. 그 MC 장원 선배님은 어디서 본 건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톡톡톡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번 발라보세요. 자, 모두 잘못된 방법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안 되나요? 아이크림을 가장 바르기 쉬운 건요. 그 아이크림을 네 번째 손가락에 콩알보다 작은 쌀알 반절 정도만 딱 짜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으로 도도도도도도 해주셔야 돼요. 아, 이 네 번째 손가락이 제일 힘이 없죠. 맞아요. 그 주워들은 건 진짜 잡지식이 정말 아. 많으셔. 정말. 그래요. 그렇군요. 이게 텐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눈가를 만지면 주름이 더 생기거든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제 손을 살살살살 움직여서 발라주셔야 되고요. 이 아이크림이라는 게 이제 그 저기 주름을 없애는 거라면서요? 네, 맞아요. 눈가에 탄력을 줌으로 인해서 눈에 주름이 좀 사라지게 되고, 물론 주름이 완전 사라지진 않지만 예방 효과가 좀 뛰어나요. 그래서 아이크림은 젊은 분들이 또 많이 바르시고요. 우리 또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름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 정말 어릴 때부터 바르셨대요. 아이크림을? 네. 오. 원래 아이크림이 나이가 든 사람이 바르는 거다, 주름이 있는 사람이 바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주름이 생기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네, 어렸을 때부터 예방 효과로 쭉 발라주셔야 되고 이미 내가 주름이 있어도 아니 지금 좀 어려. 아. 민장노가 어려. 저번에 한번 동갑이라고 한번 까셨잖아요. 한 살 어려. 한 살 어리세요? 어려요. 나보다 알겠습니다. 어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됐죠 뭐. 이미 주름이 있으신 분들도 바르시면 앞으로 더 생길 주름을 좀 방지할 수 있다는 거. 옷 이마까지 꼼꼼하게. 네. 이마 그렇지, 주름이 이마에도 주름이 나니까. 있죠. 맞습니다. 주름이 있는 곳 어디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아이크림 용도를 잘 몰라서 얼굴 전체에 바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성분은 어쨌든 좋다는 게 인증이 됐으니까. 예. 자, 역시나 글램무어가 만들면 좀 다르거든요, 여러분. 완벽한 자연주의 글램무어가 만듭니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담아서 선물하는 글램무어. 향료도 무첨가고요. 네. 알레르기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합성 향료 무첨가 화장품 글램무어, 역시나 김용민 아이크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구매하시면 또 김용민 TV에 또 후원의 개념이 있잖아요. 아유 그럼 저 마진 많이 떨어져서 이 저희가 네. 도움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또 핑크색이라서 너무 예쁘네요. 1+1 또 진행을 하고 있고 2+2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크림 많이 또 쟁여주셨다가 네. 주변에 선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아이크림. 이건 진짜 20대 초반? 20대 초반뿐만 아니라 그 1년 365일 쓸 수 있는 네, 아이크림. 그럼요. 네, 그렇죠. 주름이 무슨 겨울에만 생기고 여름에 안 생기고 그런 건 네. 아니잖아요. 아이크림은 네. 기초 화장품입니다. 아.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기초 단계에서 발라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 뭐 사용량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예. 쟁여두셨다가 주변에 선물하시기 좋고 요즘에는 그 수험생들 그 딱 수능 끝나고 나면 선물로 이제 20살 때부터 아이크림 선물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화장품 세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 아이크림 이거 다 여성만 쓰는 거 아니에요? 남성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남성도 그 주름 생겨봐 얼마나 나이 들어 보이는데. 공교롭게 두 분 정말 주름이 없네요. 네. 다행히도 어떻게- 저는 좀 주름이 없는 편이에요. 눈가에도 없고 이마 주름도 없습니다. 둘 다 없네. 네. 이마 저도 주름도 제 나이 치고는 주름이 좀 없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진짜 두 분 진짜 없다. 다른데 주름이 몰려 있어요, 저는. 어디요? 뇌. 뇌. 뇌라고. 왜? 아, 내 주름이 많구나. 똑똑하시니까. 네. 아주 그럴 수 있지. 아니 왜 웃죠 이렇게? 아, 글쎄 말이야. 아유, 정말. 음란해. 야, 진짜 음란한 생각한 거예요 지금? 아유, 음탕해. 오창석이 들어왔나 봐. 나가. 오창석이 들어오면 안 되지. 것 같아 지금. 얼굴도 같이 작아져야 네, 돼. 오창석이 들어오면 안 되지. 네. 네, 그래요. 자. 자, 두 번째 광고는 두 번째 광고. 프리미엄 한방 확개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 자, 지금 45% 파격 할인 진행 중이거든요. 지금 숙취해소 제품 엄청 잘 팔립니다. 다들 술 없으면 잠을 못 자요. 그렇지. 자, 확개수 그동안 네. 미뤄둔 회식 술자리 늘어나면서 이제 술 많이 드시잖아요. 네. 헛개나무의 숙취해소 성분 그리고 헛개나무 열매를 말린 지구자의 간 기능 개선 효과 성분으로 여러분의 간을 철벽 보호해드립니다. 아이고. 자, 술로 발생하는 1급 발암 물질이 아세트알데하이드인데요.
이걸 빠르게 몸에서 배출시켜주고요. 간뿐만 아니라 위와 장의 소화와 흡수까지 도와서 여러분의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 확계수가요, 의사, 약사, 한의사 셋이서 머리를 맞대고 만든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뭔가 생각할 때 의사가 만들었다 그러면 한의학적으로 좀 부족한가 생각할 수 있고 또 네. 약사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먹기 편안한 약으로 또 잘 만들었겠죠. 네. 12가지 한방재료와 확계수만의 다중 발효 시스템을 거쳐서 음주 전 또는 음주 중 한 포만 드시면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고요. 네. 지금 인터넷 최저가가 한 박스에 18,000원인데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시면 두 박스에 19,800원. 어. 야, 그 사실 이 비슷한 게 저 얼마야, 이게? 컨디션이잖아. 네. 한 병에 5,000원이에요. 진짜 비싸요. 네 병인데 그걸 몇 네. 개? 예. 두 박스에 19,800원. 오. 어마어마하다. 그럼 한 박스에 진짜. 얼마야? 8,400원. 네. 와. 자, 의사, 약사, 한의사. 실제로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직업군이거든요. 아, 그래요? 왜?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 같이 뭐 만든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죠? 아, 서로 이익이 약간 겹치나? 겹치는 게 왜 아니라 서로- 이제 음. 뭐 좀 갈등이 좀 있었죠. 아니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은 서로 협력도 하고 반목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뭘로 비유를 해야 되나 이게? 그러게. 아, 저번에 간호법 그때도 한의사분들이 도와주겠다 막 이런 얘기 했던 것 같기도 그렇지. 하고. 그 예전에 의학 분쟁도 있었고 네. 또 의사 집단과 한의사 집단끼리 또 네. 갈등을 빚기도 하고 그랬지. 예. 네. 하여튼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셋이 콜라보레이션으로 만든 겁니다. 예. 확계수, 신기해요. 확계수 많이 마- 사랑해 맛은 주시기 어때요? 바랍니다. 예? 이 술을 안 먹고 먹어도 되는구나. 그냥 몸에 좋은 들어가 딱 마시 그냥 보면 그냥 마셔도 몸에 좋은 성분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꼭 저 술 드시고 나서 나중에 이거 하나 드시면은 네. 깔끔하게 아세트알데히드를 알데하이드. 지워줍니다. 그러면은 숙취가 사라지죠. 그쵸. 네. 또 발암 물질이거든요. 네. 이게 알코올 자체가 몸에서는 독성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간에서 해독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해독을 하면서 나오는 성분이 아세트알데히드인데 이것 때문에 두통도 오고 숙취도 오는 거거든요. 맞아. 맞아. 그것 때문에 피부도 썩어가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없애주는 겁니다. 피부가 썩을 땐 아이크림. 그냥 뭐. 아, 연계가 되네요. 와, 네. 속은 확계수로 겉은 글램무어로. 네. 괜찮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윤석열이가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네. 2017년 5월과 6월에 쓴 그 특활비 공개하라 해서 겨우 받아냈어요. 네. 그런데 와 검찰이 말이죠. 네. 공개한 걸 보니까 뭐 업체명과 시간을 지웠습니다. 네. 근데 어떤 거는 그 저기 전화번호를 안 지웠나 봐. 네. 전화번호 검색해 보니까 정말 초호화 한정식 집에 가가지고 아. 처먹었더만 보니까 검사들이 예. 윤석열 같은 경우는 특히 이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네. 와 세상에 이 뭐 이렇게 감춘 게 많아요. 6월과 7월, 5월과 6월이 아니라 6월과 7월 네. 두 달 동안에 이제 특활비를 네. 받아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검사들한테 1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씩 이렇게 6월에는 네. 2017년 6월에는 1,100만 원을 줬고 그리고 7월에는 이보다 많이 썼어요. 3,970만 원. 1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줬는데 그 증발된 수령증이 모두 45장. 45장. 증발됐다고요? 이 수령증이 뭐냐면은 얘 돈을 지급했다. 네. 이건 남아 있어. 근거가 남아 있어. 네. 그러면은 그거를 받았다라는 네. 수령증을 적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나간 게 있으면 받은 게 있어야 그렇지.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지검장이 그 이 특활비를 얘한테 줬구나. 이 사람은 받았구나. 이게 근거가 남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 받은 돈으로 어디다 썼는지 그건 둘째 치더라도. 네. 근데 말이죠. 윤석열이가 한 걸 보니까 45개는 지급은 했는데 수령장이 없어. 그러면은 이게 이럴 수가 있거든. 돈을 윤석열이가 지급한 것처럼 보이지만 삥땅 쳤을 수 있잖아. 인마이 포켓 했을 수도 있다. 왜냐? 받아간 사람이 45명이나 없는데, 45장이나 없는데. 받았으면 받았다고 썼겠죠. 그렇지. 그러면 이 윤석열 손을 떠나서 저 검사한테 갔겠구나. 이게 판단이 됐는데 그게 없으면은 윤석열이 지급했다라고 주장만 할 뿐이지 받아간 사람이 없다? 지가 먹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럼 그 46장 합치면 얼마 정도? 되는 45장. 거예요? 예. 그게 그 액수가 네.
4,460만 원 어치. 이거 인마이 포켓 했다라고 우리가 뭐 무리하게 추론하는 건 좀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근거가 없으니까 그럴 네.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하는 건 합리적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 특활비 내용을 보니까 와, 이 인간들 진짜 골 때립니다. 음식점 이름과 시간을 지워가지고 이렇게 언제 어디서 먹었는지 이걸 알 수 없게 만들었단 말이지. 또 그 우리 매 대통령에서 네. 검사님들 말씀은 이럴 수도 있다고 하더군. 그 깡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네. 깡? 깡? 카드깡 뭐 이런 것처럼. 그렇지. 그래가지고 카드로 결제를 했단 말이지. 특활비 근데 깡. 쥐가 처먹은 건 30만 원어치 처먹었는데 100만 원으로 결제를 했다. 네. 이랬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나머지는 뭐 먹은 데서 현찰로 돌려받는 거죠. 그렇지. 오? 100만 원 긁고 야 30만 원 그 카드로 하고 나머지 70만 원 말고 한 60만 원 세금도 있으니까 한 60만 원 정도는 돈으로 돌려줘. 그래서 인마이 포켓 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너무나 터무니없이 이제 돈을 갖다 쓴 것이고요. 네. 이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뭐냐면은 그동안 우리 저 윤석열이가 했던 말이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을 없애야 한다. 전 정부의 방만한 재정을 건전한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쥐는 뭐야 도대체? 쥐는 어떻게 한 거야? 또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노동조합 탄압의 빌미로 삼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이 아니야. 그래놓고 쥐들은 투명하지 않게 돈을 갖다 그것도 공금을 국민들 혈세를 갖고 그런 식으로 갖다 쳐먹으면은 뭐야 내로남불 아니야. 네. 내가 하면 로맨 쓰고 남이 하면 불륜. 네. 그렇지 네. 않아요? 야, 저 우리 시민단체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사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예컨대 뭐 주말에 한 10만 원 넘게 간장게장을 먹었다. 반드시 이거 뭐에 그 필요해서 먹은 건지 밝히라고. 그렇게 한다고. 아니 뭐 사실 뭐 취재하다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또 취재는 아니더라도 이 관계를 좋게 만들어서 좋은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간장게장 먹을 수 있지 주말에. 네. 그러나 그것조차도 밝혀야 된다. 네. 우리 평화나무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로. 네. 예. 근데 그렇게 하고. 특활비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있잖아요. 어쨌든. 근데 매 정부 때마다 정권 때마다 그 규모가 좀 달라지지 않아요? 윤석열 정권 때 특히 많이 쓴 거예요. 그 이제 윤석열이가 그 정권이 아니라 이제 지검장이 있던 시절. 이제 검찰총장일 때 지금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거는 이건 검찰총장일 때가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했던 건데 검찰총장일 때는 147억이나 네. 특활비를 썼어요 윤석열이가. 네. 뭐야 이게 대체? 문재인 정부는 해마다 평균 97억을 썼는데. 그럼 거의 5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지. 그 쥐가 그 무슨 대통령이야? 대통령보다 더 썼지. 지금 더 썼을 거야. 아마. 김영삼 때 97억, 김대중 때 101억, 노무현 정부 때 107억, 이명박 때 130억, 박근혜 정부 때 141억, 문재인 정부 때 97억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147억을 썼습니다. 네. 유독 보수 정권에서 많이 쓰긴 했네요. 그렇지. 뭐 일도 많이 안 했는데 말이죠. 예, 하여튼 여러분 이 꼬라지 보고 좀 우리가 후회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세월을 아프게 복귀하는 이유는 두 번 다시 앞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한테 권력을 주지도 말고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국정 운영 또 말도 안 되는 이런 검찰의 내로남불식의 국민 혈세 낭비들을 면밀히 감시해서 이 나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이제 입이 아플 정도긴 한데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과거에 경기도 지사 시절에 썼던 법인카드 뭐 몇만 원 내역까지 다 뒤지지 뭐 않았습니까? 7만 원인가 그랬지? 5만 7만 원인가? 원. 그 장 받던 거 7만 원을 가지고서 그 7만 원 갖고 장 본 걸로 누구한테 대접했느냐까지도 탈탈 털었어요. 샌드위치를 몇 개를 먹었네 네. 이러면서. 네, 이게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짚어내야 될 것이 웃기잖아. 자기들은 네. 저렇게 멋대로 갖다 써놓고는 그 자기의 정적에 대해서는 그냥 진짜 몇만 원도 다 털고 있는데 얘네들의 인식 체계 속에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하면은 우리는 할 수 있어. 너희들은 하면 안 돼. 네. 우리는 이 사회의 지배자야. 너희들은 피지배자고. 네. 이런 인식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이고 내로남불.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면은 우리는 지배자야라고 생각하는 놈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는 거 이게 바로 민주공화국 시민의 할 일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디어 실업 보시고요. 아니 광고에 있지. 광고 나와 있나요? 죄송합니다. 네. 광고 보시고 미디어 실업 보실게요. 네. 네. 자, 필수 건강기능식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이 멀티비타민 앤 미네랄, 밀크시슬, RTG 오메가3 루테인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된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의 건강기능식품 3종 네. 세트입니다. 비타민. 예, 좋아요. 네, 워낙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입소문을 좀 많이 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제품이 GMP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이고요. ISO 인증도 받은 제조업체에서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생산된 제품이기도 합니다. 네. 생산물 책임보험 1억 원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걱정 1도 없이 드실 수가 있고요. 사실 가격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정말 안전한 제품으로 지금 검증을 다 받은 제품들이고 간 건강을 위한 밀크시슬, 혈행 개선과 눈 건강을 챙기는 RTG 오메가3 루테인, 면역력을 위한 필수 비타민 13종과 미네랄 10종을 미네랄 10종을 남은 미나리도 들어갑니까? 좋네요. 미나리. 향이 좋죠, 미나리. 멀티비타민은 미네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일 영양 성분 기준치 100%를 충족하고요. 가격이 너무 저렴하잖아요. 38,700원. 따로따로 챙기면 10만 원이 넘어가지만 하루에 1,3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내 몸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여기 딱 여러분들 드셔야 되는 필수 영양제 세 가지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밀크시슬, 오메가3 그리고 비타민까지. 자, 요 세 개로 완벽하게 웬만한 거는 다 저 세 개만 드시면 다 준비가 되실 저걸로 겁니다. 끝나. 그쵸. 더 필요 없어. 네. 네. 저걸로 끝나요. 저로 네. 깔끔하게 세 개 네. 구성 셋 패키지로 구매하시면 뭐 따로따로 사실 필요도 없고요. 저거 맞아요. 다 먹으면 또 어차피 개수도 다 맞춰져 있을 거야 아마. 네네. 먹고 난 다음에 떨어지면 또 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또 패키징이 이렇게 하드 케이스로 나가기 때문에 주변에 선물하시기도 좋아요. 좀 그래. 고급스럽게 포장해서 주변 분들에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선물로 하시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광고는 프리미엄 홍삼 보윤정 데일리 스틱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기능식품 많이 소개해드리잖아요. 근데 홍삼은 사실 호불호가 그렇게 크게 타지 않는 제품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정관장은 홍삼 중에서도 거의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전관장이 만든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자, 정관장 홍삼 보윤정 데일리 스틱이 6년근 홍삼 농축액에다가 차가버섯 농축액, 벌꿀, 영지, 상황버섯, 녹용까지 더해서 만든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피로 개선에도 좋고요. 면역력 증진, 기억력 개선, 혈행 개선, 항산화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편의성도 있잖아요. 1일 1회 1포면 되고요. 진하게 응축한 액기스를 스틱에 담았습니다. 맛도 좋고 향도 좋기 때문에 드시기가 좀 편하고요. 자, 10g 30포에 122,000원에 쇼핑백까지 함께 드리기 때문에 좀 귀한 분들에게 선물 드리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먹어봐야지. 먹었어요? 네.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네. 네. 홍삼, 좋은 홍삼 먹어야죠. 네. 오늘 아까 확개수도 드시고 홍삼 보윤정도 뭐야 이게 드시고 안 뜯겨져. 오늘 이게 좋은 거 챙겨 먹고 건강 오늘 많이 챙겨 가시네.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어떻게? 아, 홍삼 드시면 잘 잠이 안 와요? 응? 아니 그게 아니라 활력이 생겨서 그런가? 이게 좋은 거 다 먹고선 어디 쓸 데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 집에 가야 되니까. 일 열심히 하시잖아요. 아니 근데 문제는 이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 이후에 일이 없어요 또. 힘이 나는데 이제 일이 없어. 예. 야, 저 우리 사무실 와서 청소 좀 해. 야, 좋은 거 먹이더니 이거를 청소하는 데 쓰라고. 야, 아니 고급 인력을 어디 그런 데 쓰시려고 그러세요. 저도 어디 나름 딴 데 나가면 고급 인력 취급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디 가면 네. 사장이거든요.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야, 게다가 홍삼에다 헛개수까지 먹이고서 청소를 시키니까 하다못해 뭐 컴퓨터 정리를 시킨다든가 좀 더 생산적인 일을 시켜주십시오. 너무 알겠습니다. 웃기네. 예, 예. 자, 미디어 실업 오늘은 우리 나겹이 형님의 네. 전 비서실장이신 친일 전문가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캠프 공보단장을 맡았던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괴물 대통령보다 차라리 식물 대통령을 선택하겠다. 덜 익은 사과는 익혀 먹을 수 있지만 썩은 사과는 먹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정 전 단장의 변심이 자리 욕심 때문인 걸로 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 전 대표도 정 전 단장의 윤 후보 지지 선언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 문의 자음 미음과 윤 당선인의 성, 윤의 모음을 합친 것이다. 받침 니은은 공통으로 들어간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으로 당내 경선 뒤 윤 당선인 지지로 돌아섰던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직접 윤파를 한자로서 소개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에 새로 나온 신조어라길래 재미로 한번 써봤다며 문과 윤을 합성한 한자어 민과 집단을 뜻하는 한자어 화자를 써 올렸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국회 제1당이 반국가 세력이면 대한민국 국회도 반국가 세력이 접수했다는 말입니까? 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이라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48%의 국민도 윤 대통령에게는 반국가 세력인 것입니까? 지금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은 또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답하십시오. 답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부로 스스로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극우 보수만의 대통령으로 남은 4년을 끌고 가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작가님 책은 좀 어떤 것들인가요? 이 중에서 두 번째 칸, 여기 있는 책들은 친일파 재산기, 친일파는 살아있다, 친일파의 한국 현대사, 장씨개명, 학도의 성전에 나서라, 실록 군인 박정희, 이런 주로 친일파들에 관련 책들을 제가 주로 그동안 많이 썼는데요. 이것저것 한 30권 정도 제가 그동안 책을 썼습니다.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피해자분들이 판결금을 제3자로부터 받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도통신은 이 자리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전 이란 의원 연맹 회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해를 구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철폐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희생을 치르면서도 기필코 우리가 친일파를 청산해야 하는 이유, 그걸 뭐라고 보십니까?
쉬운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학술적으로 복잡한 게 아니고요. 진짜 상식의 회복입니다. 상식의 회복. 둘째는 정의의 역사, 정직한 역사입니다. 네, 미디어 실업 보고 오셨습니다. 자, 빠르게 2부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2부 순서에는 이 두 분 항상 오시죠. 자, 이경 대변인,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안경을 또 쓰셨네요. 네. 네, 우선은 뭐 손 얘기하시려고. 왜 이렇게 아니 쌈박질을 왜 하고 다니십니까? 대화로 해야죠, 민주주의자가. 보통은 선거하는 네. 사람들한테는 악수 많이 했냐라고 물어보거든요. 네. 어디 뭐 선거를 해봤어야 네. 쌈박질 하신 줄 알고. 다친 거고요. 아하. 다친 건데 다친 지 한 2달 정도 됐어요. 아, 이상민 의원을 때린 겁니까, 드디어? 맞으신 이상민 의원이 뭐라고? 아유, 아파요. 아유, 얼굴이 마비가 됐어요. 수발이 깨졌어요. 아니 근데 제가 혼자 다친 건데 네. 그때 엄청 부었었어요. 2달 넘었어요. 어. 제가 이런 내색을 한 번도 안 했다가 악수를 하면서 이게 안 낫는 거예요. 2달 반이 돼가도록. 악수를 많이 하니까. 네. 또 사람들은 또 반갑다고 그냥 세게 또 악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예. 이거를 또 너무 아파서 이렇게 퉁퉁 부으니까 해주셨어요. 지지자분들 중에 의사 선생님이 해주셨고 네. 또 이것도 주셨어요. 뭐예요, 이것도 그건? 염주입니까? 염주는 아니고 네. 이게 뭐 혈액순환을 돕는 거라고 해서 이것도 주셔가지고 아니 왜냐면 목사님이신데 염주를. 그러니까 아니 특정 종교에 너무 매몰되시면 안 되니까 걱정돼서. 천주교에서도 그 염주가 있어. 그렇죠. 염주라고 하지. 아니 근데 양팔에 다 있으신데? 이건 염주예요. 괜찮아요. 십자가 목걸이까지 하시면 됩니다. 저 목걸이는 진주로 바꿔라. 그래갖고 목걸이는 아니, 진주로 이제 바꿨어요. 정치인들 종교는 다 개불릭이에요. 개불릭이요? 개신교, 불교, 가톨릭. 개불리교. 아니 그걸 또 보셨어요. 네, 그랬고 안경은 요즘 제가 전화번호를 이렇게 공개해서 네. 010-5437-1776. 네, 맞습니다. 공개해서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정말 많이 주세요. 그래서 밤새 제가 제 핸드폰 손으로 한 분 한 분 다 연락드리라고 이거 많이 하니까 잠도 안 자고 많이 하니까 눈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렌즈 대신 안경을. 실은 안경을 썼을 때 다들 별로라고 해서 쓰지 말라고 해서 저는 안경이 훨씬 편해도 렌즈를 계속 착용을 했었거든요. 도수가 있어 지금 보니까. 도수가 있어. 도수가 있어. 아니 지금 이경 대변인님 폼으로 끼고 다니는 게 아니고. 아니 제가 눈이 번호가 많이 나오니까 나빠요. 상민이가 휴대폰을 급하게 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악수를 하기 싫을 때는 저처럼 손을 내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화번호 장난 전화 걸어도 됩니까? 띠링띠링 여보세요? 대전은요? 그러면 받을 때 유성의 이경입니다. 제가 우리 그 친구 이제 저를 그 지지해주는 친구분 분의 이번에 재미있는 워딩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유성의 매직이 이제 일어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를 자꾸 제 사진을 올리면서 유성 매직이라고. 유성 매직. 유성의 매직. 마술을 일으킬 사람. 유성 매직. 좋네요. 괜찮은데? 너무 기발하죠. 좋습니다. 유성을. 예, 유성을 유성 매직. 네, 유성 매직 이경. 네. 이름까지 붙어야지. 유성 매직만 기억하면 안 되고. 안 지워지는 걸로 기억하면은. 자, 그리고 그 지역구는 지금 현재 이상민이다. 네. 네, 기억하시고. 알겠습니다. 그 정치인의 종교관은 그분 배우시면 돼요. 이은재 전 의원님, 파태오죠. 그분이 천주교 세례명도 있으시고 기독교당에 계셨잖아요. 네. 식사하세요 기독교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불교 모임에도 정기적으로 참석하시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분의 풀네임이 이은재 엘리자벳 집사보살님이시거든요. 뭐 직업이에요? 폭넓게 이은재 엘리자벳 집사보살님. 자, 요걸 다 이렇게 폭넓게. 한국경제장 전 대표님. 자, 왜냐면 이게 선거 운동할 땐 다 찾아가야 되니까. 그럼. 아유, 선거 때는 뭐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 제가 짧게 그 선거 운동 경험을 했는데
그냥 영혼도 다 팔아야 되는 거야. 그 모든 욕망이 다 모여 있는 동네가 바로 선거판인데 네. 거기서 폼 잡고 잘난 척 해봐야 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아주 넙죽 엎드리면서 먹을 것도 잘 먹고 막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네. 그 저기 황명선 전 논산시장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잘하시는지 네. 선거 때는 200잔 정도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술을요? 맞아요. 하루에 200잔. 맞아요. 200잔 마시면 실려갈 일할까요? 어디 갈 때마다 주시니까 계속. 그렇지, 그것도 넙죽 다 받아 먹어야지. 또. 예. 체력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인 것 이사장님도 같아요. 드셨습니까? 이거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나는 이제 뭐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떨어진 것 같아. 그래서 떨어졌다고요? 떨어진 것 같아. 아이고 술부터 배워야 돼. 술을 많이 먹으셨어야 되는데 욕을 많이 먹으셔가지고. 그렇지. 저기 뭐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고.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슬픕니다. 저는 술을 안 해요. 전략적으로. 한 잔도 안 합니다. 술자리 가도 술은 전략적으로 한 잔도 안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새벽부터 좀 새벽에 움직이는 스타일이라 술 하면은 아침에 눈을 뜨기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네. 늦게까지 또 많은 분들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물을 하거나 사이다를 하는데 그래서 낮에 활동하거나 할 때 그렇게 음료수를 많이 사주세요. 네. 아니, 엄청 많이 사주세요. 술 마셔도 걱정할 게 없는 게 네. 아세트 알데하이드. 네. 뭐예요, 이게? 그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그 술을 먹으면 이제 몸에 쌓이는 건데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잘 알고 있지? 그런데 김용민 TV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개술을 드시면 그게 또 해독이 됩니다. 예, 그럼. 이경 대변인 결국 빌드업이었어요. 결국 빌드업. 저는 새로운 어떤 생활 상식인 줄 알았는데 소리 없이 이렇게 들고 계시니까 생활 상식이지. 요걸로도 힘들다. 뭐예요? 정이 있습니다. 홍삼 고윤정 역시나 김용민 TV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선거 필수품. 따란. 자본주의자들. 아니 대표님께서 되게 네. 좋아하시겠어요. 그 두 회사의 대표님께서.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바깥에서 야외 생활 많이 하시다 보니까 자외선 걱정이다. 맞아요. 자외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선씨? 글래무어 선크림으로 만나보실 수 글래무어. 있습니다. 이건 아이크림이에요. 이것도 아이크림이거든요. 선크림도 있어요. 제가 주름이 되게 많아요. 눈 맨날 웃으니까 눈가 주름이 되게 있거든요. 글래무어 아이크림 해야 돼요. 그럼 되지. 알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정치인이 되시면 광고에 써먹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용해야 됩니다. 그 전에 반짝 땡겨서. 좋습니다. 네. 네. 아니 지금 그나저나 뭐 전국적인 지금 이슈가 네. 그 후쿠시마 핵폐수 우리 교회도 그래서 입구에 네. 일본 핵폐수 결사 반대 이거 플래카드를 내걸었습니다. 근데 이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뭐 광우병 당시 그 광우병 사태 당시 괴담 유포와 큰 차이가 없다 이러고 있는데 아니 교황께서도 지금 이 핵폐수 무단 투기를 강하게 질책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교황께서도 그 저기 뻥을 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괴담이다라고 하면서 광우병 사태를 예를 들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MBC PD수첩에서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 우리 방송을 했죠. 네. 최종 무죄 판결 나왔어요.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 자체가 허위 사실을 전부 다 허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얘기했어요. 30개월 이상 된 소를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세계 한 명이라도 있느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습니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약고병이라고 해서 인간 광우병 걸린 사람들 그것을 추적하는 감시 센터가 있어요. 영국에. 거기서도 전국에 233건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질병관리청 보도 자료에서 1명 더 줄었어요. 프랑스에서 232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미. 그리고 실제로 광우병 걸린 소가 19만 마리가 있는 거고요. 종종 때 있었던 거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안 된다. 완전히 그러니까 괴담이고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 국민의힘이고요.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후쿠시마 핵폐수를 방류를 무조건 안 된다, 평생 안 된다가 아니잖아요. 그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는 과한 게 부족한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했죠? 과한 게 부족한 것보다 낫다. 오세훈이 그랬죠. 오세훈. 저기 오발령 그때 네, 오발령 맞아요. 때문에 과잉 대응이 섣부르게 모자라게 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보는데 공무원들을 탓한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떠신가요? 야, 진짜 똑같다. 진짜 똑같다. 쉽지 않은데 이거는. 과잉 대응이
적절한 대응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 적절한 대응이 또 과잉 대응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때만 이러고 네. 아니 지금 이 핵폐수 문제에 있어서는 과잉 대응을 안 해. 과잉 대응을 하질 않아요 지금. 무대응이죠, 무대응. 오히려 무대응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비가 왔습니다. 물을 풀어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내일이죠. 내일 네. 또 토요일 날 전체 집회를 합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민주당에서 전체 집회를 하는데요. 우리 그 숭례문 북쪽 그쪽에서 항상 내일 오후 4시에 함께 모입니다. 네.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야 되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 아주 합리적인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네. 거예요. 우선은 30년 동안 방출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막 100년 동안 더 이상 또 방출할 수가 있습니다. 10년을 방출한, 그러니까 10년 133만 톤을 방출하는 것이 30년이 걸린다. 그때 또 모아진 것을 방출하기 위해서 100년 걸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후손들, 우리 후손들에게 안전하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네. 네. 없잖아요. 네.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면은 해양 투기를 하든 방출하든 하자라는 겁니다. 그치.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과학 기술로서 과학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왜 과학에 쓰느냐? 지금 현 정부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입니다. 네. 핵 오염수 안전성을 완벽하게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완벽하게 검증할 수 있느냐? 지금 그거 전혀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일본조차도 그걸 완벽하게 검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세 번째는 지금 방사성 물질이 이렇게 이제 그 쌓이잖아요. 먹이사슬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네. 쌓이죠. 또 최종적으로 사람한테 옵니다. 그러면은 이런 수산물 우리가 금방 먹을 수 있는 수산물에 최종적으로 일일이 방사능 오염들을 우리가 일일이 오염들을 검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전수검사.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 마리가 일일이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가? 그것이 지금 인간이 사람이 뭐 1년 동안 얼마나 먹을 수 있다라고 그것도 일일이 다 나눠야 돼요. 소금 같은 것도 나눠야겠죠. 그치. 네. 이것을 우리가 다 검사할 수 있습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당장 저 부산에 들어오는 그 수산물이 후쿠시마에서 온 수산물임에도 불구하고 검증 못해서 부산 시내에 풀리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네. 전수검사를 안 해. 그러니까 전수검사를 안 할 뿐더러 현재는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네. 과학적으로 뭘 할 겁니까? 그러니까 핵종이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 핵종이 70여 종 가까이 된다고 네네. 합니다. 근데 일본에서도 9여 종밖에 검사를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나머지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요오드 129 그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뭐 검출이 불가능하다 이러는데 검출 네.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아니에요. 현재 과학적으로는 이거 확실하게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 삼중 정도 수소 하나만 못 그건 아예 안 돼요. 거른다라고 삼중 수소 하나 못 거르고 나머지는 다 걸러진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또 세계인들한테 잘못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네. 일본이.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과해도 되잖아요. 과해도 네. 안전하다라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하게 전 세계가 다 달라붙어서 만약에 이걸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을 확실하게 안심을 하고 나서 해양 투기를 하든지 방류를 하든지 해도 되는데 지금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만 혼자 나서가지고 일본도 하지 않는 일일 브리핑을 합니다. 일본도 하지 않아. 일본도 이것이 가장 해양 투기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과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그러고 자빠졌어요. 근데 대한민국 정부는 거기에 더 나아서요. 현재는 이것이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가장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이다가 아니고 이것이 가장 무슨 최선의 방법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신 한 번 더 나갑니다. 아 일본보다 한 발 더 나간 거네요. 그럼요. 일본도 네.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경이에요. 강하네. 저희가 참외 그또 성주 가서 먹고 횟집 가서 회도 먹고 아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좀 횟집에 고등어회, 우럭회, 김성회, 김성회 아니 아유 아무튼 먹고 있어요. 아유 김성회. 대통령님 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알아? 이렇게 끙끙 알아요? 몸이 아파요. 아니 땅 언제 팔 겁니까? 아유 하지 마세요. 아유 아니 저 아들 저 코인 업체. 아유 안 볼 거예요. 아니 이거 옛날에 나 대학교 다닐 때 유행했던 그 웹툰 같은 거 있어. 이창우 일병 나오는 거. 이창우 김창우 목소리. 아유 명장님 때리지 마시죠. 에이 나쁜 새끼들. 검사공천은 없다 그랬는데 조인트 까고 앉아있니 나쁜 새끼들.
윤창호 일병 목소리 딱 그대로 딱 약간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아, 약간 캐릭터가 비슷합니다. 아, 네. 네. 걔가 홍보해 네. 본 윤창호였어, 임창호였어 하여튼 있었어. 네. 아, 너무 비슷하네. 아, 5인용. 아, 그렇죠. 5인용. 추억의 고민. 정지혁 병장. 정지혁 병장이네. 이상민 씨 아니에요? 아, 정지혁 병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겨. 연예인 지옥. 연예인 지옥, 맞아요. 중년 탐정 김정일. 저는 이런 말씀 할 때마다 소외감 느껴요. 제가 진짜로 네. 정치만 했구나 너무. 아니에요. 아이들, 전 뽀로로 노래를 완벽하게 잘해요. 그렇죠. MZ 세대에서 M 세대인가요? MZ 세대 그 당신이 MZ 세대냐라고 할 수 있는 게 뽀로로 노래를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뽀로로라고. 뽀로로? 잠시 좀 잘못. 네. 닥치세요! 닥치세요! 노는 게 제일 좋아. 그 뽀로로. 아니요, 저도 못 알아들었는데 그냥 웃었어요. 진짜요? 병장이 거시기고. 그쵸. 뽀로로는 알지만 이 병장 그 얘기는 잘 모르는데 그냥 웃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사실 이거 아직 일단 상민 씨가 알고 있는 게 더 신기해. 너 나보다 어리잖아. 어떻게 아는 거야? 뭘요? 내도 모르고 웃은 거 아니냐? 5인용. 아, 5인용은 알죠. 어떻게 알아요? 거기 중년 탐정 김정일의 어떤 사고 방식하고 대통령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니 거기 나오면은 그 중년 탐정 김정일의 김정일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세상. 범인이 아니에요. 근데 일단 범인을 일단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범인 이름이 박기범이야. 그러면은 한마디로. 아니 이름이 그 박기범이 뭐야? 박긴 뭘 봐봐 이 강간범 새끼야 이러면서 그냥 무능이야. 그냥 범인이 아닌데 그냥 맞아. 네네네.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담배를 필 마지막 시점에는 다잉 메시지가 남겨져 있는데 박기범이 범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발로 치우고. 발로 치우고. 네네네. 증거를 조작합니다. 나는 그 사실 좀 윤석열 정권이 치가 떨리는 이 정말 없어져야 될 쓰레기 정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한 정권이 지나고 5년 10년 지나면은 이렇게 캐릭터가 다양한 사람들이 없다. 그렇잖아요. 한동훈 그 캐릭터를 누가 흉내낼 수 있겠어? 네. 안동훈인가? 안동훈. 그것도 그렇고 저 윤석열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한덕수 그 형도. 네. 캐릭터가 다양해 진짜. 풍자하기 너무 좋아. 다 있습니다. 사실 통상 공직자들은 자기 속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캐릭터가 잘 못 샀는데 이 정권만큼 이렇게 캐릭터가 다양한 사람들이 없어요. 김건희 씨는 저는 뭐 말 더듬는 거야 뭐 떨려서 그럴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국제적인 대회에서 공식 자리에서 말을 할 때 영부인 아니겠어요. 그래도 근데 좀 그 안녕하세요 김건희입니다. 끝에 이렇게 뒤에 입니다.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영애 씨 느낌 나네요. 아니, 이것보다 좀 이상했어요. 강단있게 할 수 있어요. 저 라마다 르네상스 사투리야. 그러니까 약간 연상이 됐어요. 그렇게 그런 그 직업 여성분들이 연상이 되는 그런 이상한 발성이어서 그거는 좀 고쳤으면 근데 좋겠다. 그런 거 트레이닝 받지 않아요 원래? 안 되나 봐요. 그건 진짜 조금 좀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많이. 대통령도 트레이닝을 받을 것이고 영부인 아니, 당연히 받아야 될 텐데. 말투는 또 개인의 특성이고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선 뭐 지적하는 게 너무 지엽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좀 아니 너무 어눌하니까 편찮으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눌하니까. 아이 누가 어눌합니까? 저는 어눌하지 않습니다. 눈썹 이렇게. 눈썹 앵그리버드야. 좀 했습니다. 이사입니다. 아니 말투가 왜 이렇게 어눌하신가요? 숨으셨어요?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이분 요즘 맨날 올라오네. 이분은 계속 어눌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어눌해지고 있어요. 아니 요즘 같은데 너무 그 존재감이 없어요. 철수 형이. 문재인 정부 같아봐 그냥 지금 지지율 안 좋으면 날마다 나와가지고 그냥 굿모닝. 그렇지 자기의 어떤 그런 기회로 만들려고 할 텐데 요즘 아주 굉장히. 그 돌아다니시면 또 저기. 수능 관련해서 또 이야기 많이 들으시겠어요. 우선 저 아들이 고2예요.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었어요. 아니 근데 대체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저 일찍 결혼을 해서 일찍 결혼. 어릴 때. 몇 살 때 하셨어요? 그럼 학부 때 했고요. 네, 학부 때 했었고 그런데 우리 아들 그나마 고2여서 괜찮았었고 근데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그 국어, 그러니까 언어 영역 문항을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네.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론은 6월 모의고사 킬러 문항은 없었어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킬러 문항은 그러니까 정답률이 이게 한 자릿수일 때, 그러니까 정답률이 한 자릿수일 때가 그걸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20%를 넘어가 30% 중반대까지도 킬러 문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EBS 연계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거의 킬러 문항이 아니다. 근데 보통 학생들이 생각하는 킬러 문항은 수학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 학생들이 이번에 했던 얘기를 제가 듣고 정말로 기가 막히다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대통령이 킬러 문항을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건 수학인데 왜 국어만 얘기했는지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왜 아느냐? 대통령이 수능 수학을 보면 이것이 킬러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기 때문이다. 네. 그나마 한글을 읽기 때문에 국어만 언급을 했다. 네. 그것이 지금 현재 그 학생들이 직접 하는 얘기인 거고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나이스. 아, 네네. 학생들 지금 기말고사 기각이거나 기말고사가 끝났어요. 네. 그런데 왜 이 기간에 나이스를 뭐 업데이트를 하니 손을 보내 하면서 이렇게 난리를 쳤는지 네. 나이스에 대해 선생님들이 문제를 올려야 돼요. 근데 이것이 다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점수도 올려야 되고 합산도 해야 되고 다 이것이 다 오류가 나고 있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뭐냐면 아니 지금 수능 지금 이제 140여일 남았어요. 수시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네. 네. 수시도 앞두고 있죠. 수능도 수시 앞두면 나이스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오류가 나고 다른 학교 학생들의 정보가 학적에 계속 노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가 아닌데. 그 체력 검증한 그렇죠. 게 유출이 됐다고. 그럼요. 그랬거든요. 이것도 다 노출이 되고 그리고 이게 성적을 개입하고 또 뭐 클릭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 탭도 뜨지 않고 자동 로그아웃 돼 버리고 네. 이런 오류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수시 앞둔 상황인 거고 수능 140여일 앞둔 상황인데 갑자기 나이스가 이 모양이고 그리고 학원은 또 무슨 뭐 한다고 했었죠? 학원은 저 요즘 다 세무조사 유명한 들어가고 학원들 세무조사 세무조사 다 하고 있죠. 학원 세무조사 네. 한다고 그러고 메가스터 아니 그 손준인가 그 현우진인가 다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거 세금 잘 내야 되는데 그거 다 그래서 내고 너무 있죠. 그거. 똑같다. 메가스터디가 대형 학원이죠. 네네. 엄청 유명한 대형 학원인데 거기 세무조사 이제 하고 나서 그 이 원장 대표 원장님께서 나와가지고 굉장히 온순해지셨더라고요. 킬러 문항 배제 찬성한다. 네. 말을 확 바꾸셨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대통령,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제 그 핵폐수 해양 투기 서명 이제 반대 서명 운동 하면은 네. 학생들이 지난주에는 시험 기간이어서 정말 네. 정말 많이 왔어요. 수백 네. 명의 학생들이 계속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중학생 포함 모든 고등학생들이 제발 대통령 모르면은 조용히 좀 있어 달라고 꼭 좀 얘기해 달라. 그 정도로 지금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분노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네.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제가 가는 유성은 어떻게 보면 대전에서도 약간 학구열이 높고 또 부모님들이 좀 그 고학력자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놓고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서 엄마들이 모이면 되게 고상한 척을 엄청나게 하세요. 진짜 고상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엄마들 사이에서 입에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예. 그 대통령 요즘 새끼가 욕이 아니죠. 대통령 새끼 정말로 입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말 동네에서는 한마디에. 그 정도의 워딩, 그 정도의 발언이 나오지 않아요. 정말 좀 되게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원피스 입으신 엄마들도 고상하신데. 많고 그런 동네인데 그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의 시대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총리. 아니 어떻게 된 게 경산마을 한 분도 아닙니까? 좀 모셔요. 요즘 인기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추후에 인기 DJ 거기만 가시고 저는 뭐 세된 겁니까? 외로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이서 안 만났으면 좋겠다. 왜요? 저는 이낙연 대표님께 너무나도 실망이 컸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낙연 대표 지지하신 분들이 저같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변인이었던 사람들마저도 엄청나게 그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공개적인 네. 비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언론 특히 이제 종편에서 되게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었고 제 자신도. 근데 이제 제 자신이 당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난 대선 때 이낙연 대표를 지지한 분들이 정말 그 분탕질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런 이른바 상황에서 똥파리들. 이런 상황에서 두 분이 만나는 것은
민주당의 앞날에 그렇게 희망적인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를 만나는 게 어떻습니까? 그거 좋습니다. 근데 만난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맞아요. 우리 송원 아나운서 나랑 만날래요? 맞아요. 또 우리 윤옥이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윤옥이도 특합이 많이 썼어요. 이사님. 야, MB 정권의 특활비는 다 MB한테 들어갔죠. 뭐. 본인이 또 인정을 했어요.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니 MB가 그건 남 주는 사람이 아니지. 야, 너 쪽쪽 빨았지. 나 특활비 있다며 가져와라.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다 특활비로 해. 뭐 저기 지금 조세, 세무 다 조세가 모자란다 그러대. 특활비를 다 땡겼어. 돈이 뭐 다 남아도는 거지. 개고기는 왜 안 남아도나? MB 인사들이 요즘 아주 네. 엄청나게 축광하고 있습니다. 이동관도 그렇고, 네. 뭐, 그러니까 안보실 차장도 그렇고, 그렇지. 김태효, 예, 아크로비스타 또 같은 주민이었고, 아크로비스타 그 자리가 삼풍백화점 자리였어. 네, 맞아요. 삼풍백화점 무너진 자리였어요. 네. 그 자리에다가 그러면 사실 통상은 그 미국 뉴욕 9.11 테러가 있었던 네, 그라운드 제로. 예, 그 트레이드 센터 같은 경우에 거기에 사실은 다크 투어리즘 해가지고 공원이 조성돼 있는데 추모 공원이 조성돼 있는데, 어이 그 산풍 자리에는 뭐 추모비 하나 없어요. 네. 추모비는 저기 서울숲. 시민의 숲, 거기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저는 믿고 싶지 않은데 뭐 하여튼. 네. 사람들의 그 시신이 있는 곳에 뭐가 세워지면은 뭐 운이 좋다나 뭐라나 뭐 그런 뭐 저는 믿고 싶지 않은데 뭐 액땜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미신이 있죠. 야 진짜 그게 진짜 그걸 믿고 거기 입주했다면은 소름 끼쳐. 누가 입주했는지 내가 얘기 안 하지만은 정말 그거는 정말 천인공노할 짓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그 유병호 지금 감사원 사무총장 이 사람 아주 아나무인에다가. 네. 이동관은 지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려는 것 자체가 아나무인 아닙니까? 네. 이 꼬라지를 어떻게 봐야 돼요? 이동관은 윤석열이 시키려고 할 거죠 당연히. 방송 장악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MB 때도 지금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명진 스님 같은 경우도 퇴출시키기 위해서 아예 청와대 지시 내용 문건이라고 내려간 것이 있었고 사이버 심리전 전개 내용 막 이렇게 하고 그 문건이 다 일일이 다 나왔었어요. 예. 그리고 뭐 청와대 지시 내용 막 여러 가지가 좀 있었고 즉시 보고 다음에 폐기해라. 그러니까 아주 건건이 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그리고 그 국정원의 정보를 하라고 또 직접 지시를 한 바도 있고 그것이 문건에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렇게 스님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 스님을 아예 죽이고자 한 거죠. 국정원에 나서서 직접적으로. 윤석열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구글에 벌써 댓글이 없으니까 답답해요. 기사 하나하나 보면은 민심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그것도 답답한 상태인 거고. 이동관 특보 같은 경우도 그때도 MB 정부 때 국정원 특활비 불법으로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 특활비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보장도 있겠습니까? 자기 돈 마음대로 사용하고 대통령 시킬 것이고요. KBS 인사 개입도 있었던 거고 무슨 학교 폭력 은폐는 아주 당연한 거고요. 언론사 사찰 지시는 아주 노골적이었어요. 구체적이고 아주 상당히 노골적이었었고 또 이용마 기자님도 그 과정에서 많은 그 고통을 겪으셨던 것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다 남아 있죠. 근데 이렇게 정말 뭐 악마화한다고 하지만 진짜 이런 사람은 악마가 맞죠.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딱 골랐으니 얼마나 일을 시키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7월 인청이 있고 8월 인청이 또 있으니까 조용히 있다가 8월 인청 한 번만 하고 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하지 않고 그냥 바로 임명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국민 다 아십니다. 결과적으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총선에 좋은 영향 미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네. 유병호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말이죠. 그 주식 이 공무원들은 주식 같은 거 갖고 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이상을 갖고 있게 되면 백지 신탁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 백지 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니 백신 택해라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렇게 명령 받은 사람이 340명인데 네. 그 중에 2명만 안 지켰는데 그 2명 중에 1명이 바로 이 유병호입니다. 세상에. 본인은 감사원의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로남불도 맞아요. 이런 내로남불이 없는 짓거리를 한 사람인데 말이죠. 이 사람들이 국가가 자기네 그냥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관련된 그것도 감사원 이 사람 사무총장이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주심을 아예 패싱을 했어요. 보고서를 결과적으로 만들 때 아예 패싱했어요. 주심이 나서서 나를 패싱했다. 내가 낸 의견하고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내가 결재권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결재권자야.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원이 이걸 관련해서도 이제 국회에서 질의했죠. 그럼 감사원 주인이 누구냐? 이 뜻은 한마디로 그럼 네가 감사원 주인이냐? 이런 거거든요. 말은 아니란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 직원들이 주인이고 뭐 국민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걸 아예 패싱하고 다른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결재권자다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게 지금 독재 정권에서 가능한 일이 저 곳곳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글쎄요, 저는 군사 정권보다도 그러니까 그 더 심한 정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게 그 군부 정권 때는 그 사람들이 총칼을 들고 있었잖아요. 네. 이제는 수사권 기소권으로 해가지고 네. 너 한번 저 고통을 당해봐라. 총과 어떤 칼에서 진화가 된 거예요. 네. 수사권 기소권으로. 그러면 이게 통제가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공공적 통제가 필요한데 아니 그 검찰 자체가 권력이 돼버렸으니까 아주 그 이런 시기에는 그러면 어떻게 저항하느냐? 수사 기소를 당해도 허허허 하고 웃고 감옥 가도 허허허 하고 웃는 이런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정권이 만약에 우리가 받기 전에 이제 총선 이후에도 가장 첫 번째로 할 일 중에 되게 많지만 윤석열 당연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언론 정상화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거. 그러니까 경찰한테 수사권 전부 다 물려주는 것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수사청, 기소청을 따로 분리해서 주는 거. 그러니까 서로 간의 대립으로 경쟁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박영수 전 특검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이것도 보면은 검사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거의 안 한 셈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 비슷한 거 사례가 또 있었죠. 50억 원 클럽. 네, 50억 클럽. 50억 클럽도 전체 다 있고 그 또 있었잖아요. 곽상도 무죄. 곽상도 아들 거기도 있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그 장모 사무장병원에서 그것을 국가 세금도 그렇게 탈취하고 났는데도 이것도 검사가 입증이 부족했다고 해서 여기도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조민이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은 유죄인 상태입니다. 네. 박영수도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정말 이 50억 클럽이라고 이제 명명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뭐 어떤 사법적인 제재를 가한 건 1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그럼요. 불구하고 구속영장마저도 기각이 되고 무죄가 곽상도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50억 그 아들이 50억 퇴직금을 받았는데도 이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누가 생각해도 이게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데 무죄를 받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검찰 공화국의 무서움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법부가 왜 이상한 판결을 하느냐? 그 사법부를 욕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무죄가 나게끔 만든 검찰을 비난을 해야 됩니다. 네. 이번에 그 박영수 고속영장 기각 누구 때문일까요? 3시간 만에 끝났대. 실질 심사가. 뭘 의미하겠어? 대충 했다는 얘기 아니야? 볼 게 없다는 거죠. 볼 것도 없고 뭐 무슨 그 영장 판사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게끔 영장을 썼겠지. 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특검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입증한 셈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것은 특검을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해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에서도 이제 강하게 설득을 시키고 설명할 필요성이 있고 민주당에서도 이것을 특검으로 이번에 못 간다라고 한다면 정말 실망받을 당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특검은 어떻게든 만들어야 됩니다. 특검 해야죠. 네. 제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검찰 개혁을 못한 원조가 너무 큽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 정치검사 특히 그 과거에 한명숙 그 모해 위증 사건 때
엄희준이 네. 제대로 응징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 그놈들이 지금 또 저 야당 파괴 공작에 앞장서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고. 맞아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분이 이제는 무슨 검찰 정치보복 네. 저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아니 그때 법무부 장관일 때 제대로 처리를 했었어야지 이제 와가지고 아이고. 이제 총선 승리 이후에 민주당이 할 게 가장 많죠. 정말 많습니다. 지금 말씀 우리가 방송에서 나눴던 것도 무조건 해야 되고, 근데 저는 무엇보다 가장 첫 번째는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이것을 찬반으로 막 논란이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민주당 지금 발의안도 발의가 안 되고 있지만 윤석열 탄핵을 첫 번째로 해야 된다. 꼭 말씀드릴게요. 저하고 생각이 같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우리 다수당 만들어주면은 여러분 제가 윤석열 탄핵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 구호를 내세우면은 이깁니다. 틀림없이 그럼요. 이겨요. 뭐 그 중도층이 뭐 그런 격한 구호 때문에 등 돌릴 것이다. 개소리예요. 역풍우려는 저만 하면 됩니다. 직선제 개헌투쟁 때도 87년에 박종철 열사가 쓰러졌는데도 역풍 걱정한 사람이 동아일보 이낙연 기자입니다. 여러분 역풍 걱정은 저 혼자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역풍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분이 바라는 건 이제 역풍이지 역풍. 낙엽풍. 낙엽풍. 네. 근데 그 바람은 이길 수가 없죠. 네. 근데 확실히 그렇게 윤석열 탄핵으로 가겠다. 네. 조기에 끌어내리겠다라고 했을 때 그만큼 훌륭한 공약은 없습니다. 네.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심판 의지로 불타오르고 있고 날마다 그런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이가 나 좀 제발 혼 좀 내주라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정말 주저하지 말고 네. 민주당이 이런 민심을 적시는 행동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경 대변인님 요즘 바쁘실 텐데 자, 자리에서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몸이 안 좋았어요. 네. 코로나 걸려가지고 쉬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회복이 좀 되셨어요? 반 이상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도 젊으니까. 네. 약을 먹고 왔는데 형님 잘생겨 보입니다. 그래요? 그 약은 장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좀 나눠주세요. 서미한테도 좀 줘. 장원이 형, 죄송합니다. 네네. 뭐야? 너 프로포폴을 한 거야? 어지럽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약을 받았는데 약을 막 5-6알을 그냥 줘요. 먹으면 바로 잠이 옵니다. 사실. 네네. 약을 몸무게 대로 주는 거야, 뭐야? 치료제가 나와요? 치료제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감기약 종류별로 넣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료제라기보다는 당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쉬셔야 됩니다. 이런 목적으로 많이 이제 제조를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빠르게. 네네. 근데 다들 걸리시지 않았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좀 그렇네요. 저도 최근에 걸렸으니까. 저도 걸렸지 옛날에. 예. 그 한동훈으로 인사 좀 해주세요. 한동훈. 예. 요즘 저 멀리 가 있네. 차차 수사는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잠깐만 내 핸드폰 어디 갔지? 이 새끼들 빨리 그 경찰견들 투입시켜. 머리 다 날라갈 뻔했네. 이상입니다. 네, 자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